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럼 이제 이 트럼프가 과연 무슨 일을 한 거냐. 그걸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트럼프에 의해 중국인, 중국 공산당의 구분이 이루어졌다. 이건 누구 말이냐면 마일즈 유. 마일즈 유가 누구냐? 중국 출신으로 그 엄청난 반중 브레인이고 그 폼페이오의 그 중국 전략 브레인을 한 사람이죠. 마일즈 유의 말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최초로 중국과 중국인과 중국 공산당의 구분을 만들어냈다. 그 다음번 말들도 마일즈 유의 말이에요. 물론 이 마일즈 유만 이 말을 한 소리는 아닙니다. 중국 연구자들, 특히 이 자유 애국 민중 성향의 중국 연구자들은 항상 이 말을 했어요. 그 첫째, CCP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항상 미국을 적으로 생각해왔다. 미국 혼자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 즉 중국 공산당이 좀 착해질 거라고 혼자서 착각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한 번도 미국을 그러니까 이 그 우방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사회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세력으로 미국을 생각해왔다. 이 말을 그 마일즈 유가 최근에 다시 짚었습니다. 그리고 마일즈 유가 아주 독특한 역설인데 저는 이건 마일즈 유만의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국의 번영은 중국 공산당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요. 중국인은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참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대로 된 정신과 문화를 습득한 다음에는 그게 언제 될지 또 어떤 과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정신과 문화를 몸에 익히면 정말 날아가는 그런 그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될지 또 가능할지 어떤 방식으로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제 그 한 거는 사실은 트럼프가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이 잘못되어 왔다라고 과거를 비판할 때 닉슨 때부터 비판한다면은 거의 근 50년 동안 잘못되어 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과거의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정책이 잘못되어 왔다라고 말 나온 게 2016년, 2017년부터 나온 말입니다, 이게. 그때 항상 25년을 얘기를 해요. 25년 정도. Quarter of a century. Half a century가 아니에요. 그럼 닉슨 때에서부터 대개 1989년까지 이루어진 거. 닉슨 때부터 아들 부시 초기 때까지 일어난 그 중국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부시 초기. 이게 왜 그러냐면 닉슨 때 보면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그 페트로 강박과 오일 파워 한편으로는 페트로 강박과 오일 파워가 들어선 게 1970년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오일 쇼크가 우리 유신이 일어난 1972년이에요. 그러니까 유신을 볼 때 저거는 뭐 중화학공업화를 계속해가지고 경제 개발을 이제 어느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개발 독재다라고 보통을 유신을 이제 좀 그 나름의 근거를 가진 거다. 유신이 배경이 있다라고 말한 거는 제가 보기엔 일면적이에요. 저는 그 점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유신에 대해서 그때 헌정 중단이라고 사과인가 뭔가 하셨을 때 제가 아무리 후보로서 표를 벌기 위한 거지만 저건 좀 제 입맛엔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면 이게 유신이 그러니까 경제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안보 위협이에요. 이 안보 위협이 뭐냐면 딱 우리 이 두 개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는 오일 안보고요. 또 하나는 인도차이나 패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또 하나 끼죠. 미중 밀월. 중국 중립화. 그러니까 미중 간의 미중 화해라고요. 밀월까지는 안 가고 미중 화해. 정확해. 중국을 중립화시키고 미중 화해예요. 그게 닉슨이 한 일이에요. 이게 왜 하냐면 이
1970년이 되면 이게 이 석유가 우리 생활의 모든 면을 다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무렵이 이제 60년대 말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그 석유화학 단지를 만들기 시작할 때죠. 울산 뭐 이런데, 여수 이런데. 이 굉장히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본 거예요. 이게 석유화학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그래서 그땐 유화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유화. 석유화학을 줄여서 유화. 페트로케미칼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페트로가 석유거든요. 이 인간 생활의 모든 면을 지배를 하게 되니까 제가 세네탈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점을 저는 1947년 플라스틱 사출, 정확히 말하면 압출이에요. 압출. 이 플라스틱을 녹인 물을 통 속에서 스크루로 밀어가지고 막 10기압, 20기압으로 쏘는 거라고 좁은 관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금형틀 속에 쪼르륵 하고 차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차면서 금형틀엔 또 가스 빠져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쪼르륵 차면서 가스는 쫙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딱 그 부피만큼 계산해서 쏘면은 가스는 빠져나가고 요거는 딱 틀 안에서 넘치질 않고 틀을 꽉 채운 상태에서. 그 기술이 개발돼서 적용되기 시작한 게 47년경이에요. 그리고 나일론이 이제 좀 상용화돼서 돌아다니기 시작한 게 39년경이고요. 그러니까 넌 늦게 잡으면 47년. 그때부터 잡으면은 불과 한 20여 년 만에 인간 생활의 전면적인 모든 측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자원이 돼버린 거예요. 지구 전체에 걸쳐서. 그런데 자원은 편제돼 있죠. 철광석, 석탄 이런 건 그렇게 편제성이 심하지 않은데 석유는 나는 데만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장악해서 그 석유를 안정되게 받을 수 있냐 없냐에서 명운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거 장악할 수 있어? 있어? 없잖아. 힘들잖아. 이게 머리를 꽉 지배하는 상태. 제가 그걸 페트로 강박, 페트로 업세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본격 작동하는 게 1970년경이라고요. 닉슨은 페트로 강박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중동에서 오일 파워가 등장하죠. 페트로 강박과 오일 파워라는 괴물 하나, 인도 차이나의 패배라는 두 번째 괴물. 이 두 괴물에 쫓겨가면서 소련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과 화해를 하고 중국을 중립화시킨 거예요. 미국은 그러면 괴물 두 개죠. 두 마리 괴물한테 쫓기는 거죠. 페트로 강박, 인도 차이나 패배. 한국은 괴물 세 개한테 쫓기는 거예요. 페트로 강박, 인도 차이나 패배. 거기다가 미국이 우리 배신 때리고 중국과 손잡은 거. 중국은 우리로 치면 6.25 당사국인데 우리는 괴물 세 개한테 쫓기는 거예요. 이런 안보 위협도 이런 안보 위협이 없는 거예요. 유신의 백그라운드 그거라고요. 그럼 오케이. 유신 그렇게 비판하는 당신들은 이 세 개의 괴물에 대해서 DJ, YS 얘기한 적 있냐 이거야. 이 세 개의 괴물이 우리를 덮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안을 내놨는데 박정희라는 괴물 같은 인간이 그거를 무시했다. 그러면 야 저거 헌정질서 파괴하는 구테타 권위주의 세력이야 하고 얼마든지 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민주주의 했다는 사람들 그때 우리의 절체절명의 그 위기 그때는 국민소득 1인당 국민 평균소득이 북한보다 낮을 때입니다. 북한이 쌍방에서 엄청나게 삥을 잘 뜯었어요. 그래서 북한을 그전에는 아시아의 체코라고 불렀어요. 체코가 동구권에서 제일 잘 살았거든요. 아시아의 체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때는 중국을 우습게 봤어요. 북한 사람들은. 저거 못 살고 굶어 죽기나 하고 아유 저것들 그렇게 봤었어요. 북한 사람이 중국을 볼 때. 그게 1970년대 초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마무시한 안보 압력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원래 있었던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압력에
거기 우리보다 잘 살았단 말이에요. 70년대 초에. 그게 엎어진 게 70년대 후반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세계가 쫓기기 시작하니까 저는 유신을 그런 면에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닉슨의 중국 중립화 정책 혹은 중국과 화해 정책은 저는 비난을 안 해요. 언제부터 비난하냐? 1989년부터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똑같이 트럼프가 말하는 혹은 폼페오가 말하는 25년의 그릇된 역사, 미중 관계의 그릇된 역사가 25년을 얘기해요. 이게 1989년입니다. 2016년, 2017년 계산해 보면 딱 거의 25년 전이잖아요. Quarter of a century, 사반세기. 이게 이제 아버지 부시가 1989년에 천안문 학살, 동구 붕괴, 소련 빈사 상태. 이게 89년 상황입니다. 중국에선 천안문 학살이 일어났고 동구는 붕괴했고 소련은 빈사 상태예요. 그런데 뭐하러 중국과 밀어를 하냐고요. 딱 거리 벌려두고서 긴장 일으켜야지. 채찍과 당근, 채찍과 당근, 채찍과 당근 이렇게 써야지. 이때 퍽 껴안아요 아버지 부시가. 그러고 나서 클린턴 하면은 이제 완전히 퍽 껴안고 아들 부시쯤 되면은 중국을 WTO의 특혜성으로 가입시키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정상무역을 영구화하는 법을 통과시켜요. 아들 부시가. 2001년입니다 이게. 오바마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오바마는 아예 중국을 지정학적으로 키워주죠. 중동 전체를 이란 입에다 넣어준 게 오바마 아니에요. 중동 전체를 이란 입에 넣어줬잖아. 그래서 이번에 죽은 솔레이마니가 중동의 지배자예요. 이란의 지배자가 아니고 중동의 지배자예요. 솔레이마니가 하면은 다 합작 엎드려야 돼요. 중동의 왕이었어요 솔레이마니가.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중 전쟁과 트럼프의 보스 노선, 그러니까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강화해 가야 된다. 모든 나라들이. 그때 가치는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인 개인, 자유, 진실, 시장,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보스 노선, 미중 전쟁 미중 대립 노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순치 노선이에요. 중국 공산당과의 대립 순치 노선. 중국 공산당 체제를 저거 손을 봐야 된다라는 노선. 이건 저는 100% 찬성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그 두 가지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하나는 보스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21세기에 세계 질서가 어떻게 형성돼야 돼? 저게 다이아몬드 숟가락 흔드는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이 주물럭거리는 그 안에 중국 공산당도 들어가 있죠. 그러한 세계 질서야 아니면은 각 나라가 주권국가로서 가치지향 주권국가로서 자기를 강화시켜가고 그런 나라들의 네트워크로 발전해야 돼. 이 관점 하나. 그 다음에 미중 전쟁 혹은 중국 공산당과 대립해서 중국 공산당 체제를 순치한다. 이 미중 전쟁 관점. 이 관점 두 개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관점 두 개를 가지면 다른 대가를 치러야 되죠.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실명 거론해서 정규재 대표 또 조갑재 선생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극도로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라고 다 우파가 아니네 이거. 조중동하고 똑같은 사람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힘을 볼 때도 저기서 미중전쟁이나 혹은 겉으로 자기 표 떨어질까봐 찍힐까봐 말은 안 하더라도 사석에서라도 미중전쟁이나 혹은 보스 가치지향 주권국가 금태섭과 나경원이가 만나가지고 자유주의 같이 전선을 형성한다고. 잠깐만요. 일단 정치사상 얘기할 때는 영어로 번역을 해보고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나경원 씨, 금태섭 씨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그러면 리버럴리즘 그거
극도로 타락해서 친중 글로벌리즘의 그 간판이 된 지가 지금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4, 50년 됐는데 최소한 30년 됐는데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좌파 리버럴리즘인데 리버럴리즘이 건강하던 시대는 아무리 늦게 잡아도 서유럽 기준으로는 1883년에 끝났고요. 미국 기준은 우드로 윌슨 정도 시대에 끝난 거예요, 저게. 그럼 자유주의를 표방하려면 오케이 둘이 나서서 그럼 이승만 대통령 사진 들고 다녀야 되네. 자유당 그 양반 리버럴리즘 우드로 윌슨의 정치적인 그거였으니까. 그때만 해도 리버럴리즘 건강했어요. 자유주의란 말을 할 때는 지금의 리버럴리즘과 다릅니다. 저희는 고전적 리버럴리즘에 갔습니다라는 그러한 함의를 가지고 해야 돼요. 어디서 말 한 句알아 주워 듣고서 그냥 자유주의 동맹. 에이구 또 무슨 사기를 치시려고 그러시나. 자 보세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우리 고민은 이겁니다. 보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미중 전쟁을 염두에 두면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정말 없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국회의원 그렇게 국민의힘 뭐 100여 명 된다는데 이 정도로 말을 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을 털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자기 당내 입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얘기 안 하더라도 속내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30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30명은.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 갑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갑갑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 관점 안 가지면 현실이 파악이 안 되는데 이게 현실인데. 친중 글로벌리즘과 보스가 싸움질을 하고 있고 미국의 그 보스 노선, 트럼프 노선이 중국과 대립을 하고 있고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 이상 더 중요한 현실이 어딨나? 현실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 이건데 이걸 놓치게 되면 그래서 마치 중국과 미국의 대립은 없고 중국 공산당이 인류의 적이라는 상황은 없어. 그런 건 없고 보면은 그 다음에는 아 저건 뭐야 아웅산 수치를 깼으니까 깼으니까 그 저기 뭐야 군부 나쁜 거야. 저거는 민주주의 아니야. 혹은 거꾸로 아 저건 군부가 쿠데타를 할 때 부정선거를 들고 나왔으니까 저건 군부가 오라. 둘 다 틀린 얘기거든. 둘 다 틀린 얘기예요 사실은. 저 군부도 흉악한 군부고요. 깨진 아웅산 수치도 흉악한 거예요. 전체 틀을 놓고 그게 아웅산 수치가 됐든 군부가 됐든 어차피 그 동네 그 미얀마란 나라는 아직 전체를 풀지를 못하니까 이상적인 아주 차원이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이 아직 안 되는 나라니까 미중 전쟁이란 큰 틀 속에서 어떻게 저 당근과 채찍으로 처신하게 만들 거냐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중 전쟁이나 보스 대 보스 파퓰리즘, 그러니까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지향하는 그 열망하는 애국 민중의 흐름, 보스 파퓰리즘과 친중 글로벌리즘의 대립, 그 다음에 보스 파퓰리즘을 지향하는 정치 세력과 중국 공산당의 대립. 이게 지금 세상을 규정하는 건데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규정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축을 가지고 국내를 딱 들어오게 되면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워요. 너무너무 소수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래요. 우리 소수고 우리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태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심는 씨앗, 오늘 우리가 내리는 뿌리 한 가닥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DNA를 우리 사회에 뿌리박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그래도 연락을 해서 연락만 확보하고 애국전선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뭐 그 기제는
그 코로나 독재 하루라도 뿌리 뽑고 그리고 제대로 된 백신 빨리빨리 놔라. 너희 백신 참사 은근히 그 부추긴 거 아니냐 결국 코로나 독재 좋아하다가 그런 면에서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전선을 준비하자 이런 뜻에서 www.lisol.kr/s1 네 그렇게 좀 많이 모여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